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모듈러 전략이 현재까지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하는 당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 두 번째로 시총이 큰 암호화폐이자 탈중앙화 웹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자들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낯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소라나가 상당한 가격 성장을 했지만 이더리움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스는 이에 비해 성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확장성 전략인 모듈화가 이더리움 가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화의 핵심 아이디어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을 몇 개의 분리된 전문 레이어로 나누는 것입니다. 단일 개체가 트랜잭션 실행, 데이터 저장, 보안 등 모든 것을 처리하는 대신 이러한 작업은 기본 이더리움 베이스 레이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토콜에 아웃소싱되는 디자인입니다. 이는 모든 기능이 단일 체인 내에서 긴밀하게 통합된 소라나와 같은 모놀리틱 블록체인 설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던질 질문은 이더리움의 모듈형 아키텍처의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이스 토큰 가격의 상승을 저해했을까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유명 VC인 핵VC가 리서치 페이퍼를 자신들의 블로그에 공유를 했습니다. 핵VC는 이더리움의 모듈화 전략은 이스 가격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의 주된 이유는 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 감소와 그에 따른 토큰 소각 메커니즘의 감소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수수료 구조와 EIP1559 업그레이드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EIP1559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사용자들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채굴자에게 가스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EIP1559 도입 이후에는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알고리즘적으로 조정되는 기본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본 수수료가 소각되어 이스 토큰 유통량이 영구적으로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과 유사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 공급량을 줄여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모듈형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인 레이어2 확장 솔루션의 개발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에 따라 거래 활동은 점차 메인 이더리움 체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비트름, 옵티미즘, GK 로드과 같은 레이어2는 오프체인에서 트랜잭션 실행을 처리한 다음 이러한 트랜잭션을 보다 효율적이고 처리 가격이 저렴한 방식으로 메인 이더리움 체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핵VC의 리서치에서 이더리움 수수료와 이스 가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감소하면 이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전략적으로 트랜잭션 실행을 레이어2로 이동시킴으로써 메인 체인으로 유입되는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줄였고 이는 소각되는 이스 감소와 결과적으로 이스 토큰 자체 잠재적으로 약한 가격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듈형 생태계가 시작되면서 레이어2,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및 기타 인프라 구성 요소와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토큰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이스 토큰을 보유했지만 이제 그들은 다양한 옵션을 갖게 되어 직접적인 이스에 대한 수요가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핵VC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회사가 여러 개체로 분할되면 일반적으로 원래 회사의 시가총액은 새로 형성된 개체의 시가총액만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경우 모듈형 생태계에서 생성된 가치가 어느 정도 이스 토큰에서 벗어나 이러한 새로운 토큰으로 전이된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이더리움 성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스 토큰을 구매하고 보유하는 대신 잠재적 투자자는 이제 다양한 토큰 바스켓을 조사해야 하는 복잡성에 직면하게 되어 일부는 아예 관망하거나 보다 간소화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생태계로 눈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모듈화는 이스 토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더 넓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다른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핵VC에 따르면 2013년에 이더리움과 관련된 모듈형 인프라 토큰에 결합된 시가총액의 성장률은 주요 경쟁자인 소라나의 시가총액 성장률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 토큰 자체가 저조한 성과를 보였을 수 있지만 이더리움 기반 생태계 내 전반적인 경제 활동과 가치 창출은 여전히 견고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는 지속되지 않았으며 소라나는 이스보다 완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모듈형 블록체인에서 시가총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듈형 이론에 대한 시장 심리의 변화,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의 토큰 언락에 대한 우려,
또는 솔라나 같은 모놀리틱 체인이 제공하는 더 단순한 투자 내러티브에 대한 선호도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모듈러 전략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모듈러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이더리움의 전략적 결정은 장기적으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핵피시는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모듈러 전환은 장기적인 생태계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핵피시는 이더리움의 전략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과의 유사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초기 선두주자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처음에는 거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및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쟁 업체들이 꾸준히 성장하여 AWS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엄청난 수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점유율 하락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모놀리틱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데 존재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인식한 이더리움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달리 모듈성을 수용하고 전문 인프라 레이어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보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탄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대신 이더리움은 다른 팀들이 핵심 네트워크와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전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 레이어 1 블록체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2는 TVL 측면에서 디파이 시장에 훨씬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레이어2는 이스 토큰을 기본 가스 토큰으로 사용하며 이스 토큰은 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레이어2 모두에서 주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예치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스 토큰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더리움 경제 내에서 이스 토큰의 기본적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피시는 이더리움의 모듈형 전략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예상치 못한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네트워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테크 역사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잊힌 과거의 지배적인 기업들의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다이얼업에서 광대역 인터넷으로의 전환에 실패한 AOL과 검색 알고리즘 및 모바일로 전환에 느리게 대처한 야후의 사례는 이러한 위험을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새로운 기술에 추월당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의 모듈형 아키텍처는 핵심 이더리움 프로토콜 자체의 근본적인 개편 없이도 새로운 발전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피시는 이더리움의 모듈형 접근 방식이 이미 여러 많은 이점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확장성 측면에서 옵티미스틱 롤업 및 영지식 롤업을 포함한 다양한 레이어2 기술의 확산은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트랜잭션 비용을 절감하여 원래 모놀리틱 설계의 중요한 한계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이 리스테이킹을 통해 다른 프로토콜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건레이어 같은 혁신적인 보안 모델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등장하여 블록체인 보안의 진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 머신 및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에서 모듈형 아키텍처는 레이어2에서 다른 가상 머신 및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실험을 허용하여 이더리움 가상 머신 및 솔리디티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고 더 넓은 범위의 개발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듈형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이더리움은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머무는 책임을 다양하고 경쟁적인 독립팀 환경에 효과적으로 아웃소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은 모든 업그레이드의 핵심 개발팀에만 의존하는 모놀리틱 체인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듈형 아키텍처를 채택하려는 이더리움의 전략적 결정은 단기적인 단점과 장기적인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피시는 이러한 전환은 수수료 감소와 모듈형 토큰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이스 토큰의 최근 가격 부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모듈형 접근 방식은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서 장기적인 생태계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투자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화된 인프라 레이어에 활기차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이더리움은 모놀리틱 접근 방식을 고수하다가 시장 점유율을 잃은 웹2 거대 기업들의 과거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듈화로 인해 이 가격 측면에서 단기적인 고통이 지속될 수 있지만 더 강력하고 확장 가능하며 미래를 보장하는 생태계의 잠재력은 이더리움을 향후 몇 년 동안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핵피시의 리포트에는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파운데이션의 구성원이 교체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체인 자체를 확장시키는 노력과 이더리움 레이어2가 이더리움 메인 체인과의 경쟁을 하는 관계들을 어떻게 다시 확립시킬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식으로 해당 문제들을 접근할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비탈릭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탈릭이 파운데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크립토 투자자들은 대부분 성장에 관련된 자산에 투자를 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경우 자산의 가치가 약 200빌리언이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새로운 사용자의 유입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체인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듈러 전략이 이더리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